서울을 탈환한 국군과 유엔군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바로 중앙청의 태극기 개양하기였습니다. 이 작전은 아주 비밀스럽게 전개됐는데요. 박정모 소위는 허리춤에 대형 태극기를 감고는 소대원들과 함께 비밀 작전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이타민 권혁수입니다. 반가워. 우리 인사하자. 좋았어. 당장 진행시켜. 당장 진행시켜.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김민재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 김시은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1950년대 땡땡의 수도 땡땡의 모습입니다. 네. 혹시 이 땡땡에 들어갈 두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땡땡이요? 네. 정답. 말씀해주세요. 북한의 수도 평양의 모습이다? 북한의 수도 평양 아닌가요? 혹시 사진의 어떤 부분을 보고 힌트를 얻으셨나요? 저는 사실 건물은 무슨 건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인공기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 네. 이거 인공기 아닌가요? 인공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인공기가 펄럭이는 이곳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중앙청입니다. 여기가 서울이라고요? 에? 서울이라고요? 아니, 왜 서울중앙청에 왜 태극기가 아니라 인공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알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1950년 6월 28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찍힌 사진인데요. 혹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우리는 북한군에게 수도 서울을 뺏겼습니다. 북한군은 보란 듯이 인공기를 개양했고요. 이때부터 서울의 상징 중앙청에는 인공기가 펄럭였습니다. 진짜 저거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 뒤인 9월 27일,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네. 이제 묵은 체중이 좀 내려가는 것 같네요. 이때 엄청난 활약을 하는 부대가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과연 해병대는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이후에 국군과 유엔군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서울을 어떻게 빨리 수복할까였습니다. 그렇죠. 이 북한군에게 뺏긴 서울부터 빨리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을 수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부대는 미 해병 1사단이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이요? 그럼 대한민국 해병대는요? 대한민국 해병대에도 같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았거든요. 미 해병 1사단에 우리 해병 1연대를 배속시켰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이었던 한미 해병대원들이었지만 북한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일성이 어떻게든 서울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병력을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했거든요. 약간 마지막 발악 같은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은 병력 2만여 명과 전차 사단을 서울로 이동시켰고 시가전에 대비해서 주요 교차로마다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인 행주산성 그리고 영등포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어했는데요.
여기에 탱크부터 자주포, 박격포,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이 북한군의 저항이 너무 거세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서울 곳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전투력이나 화력은 아군이 월등했거든요. 결국 아군의 기세에 눌린 북한군은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피탈된 지 3개월 만에 수도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이후 16일 인천 시가지를 소탕하고 17일부터 20일까지 부평과 김포를 확보하여 한강을 도하하는 등 서울을 향해 신속하게 진격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해병대가 백사고지와 연희동 고지에서 적의 거센 저항을 뚫고 고지를 점령하여 적의 외곽 방어진을 무너뜨린 점은 서울 탈환에 있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을 탈환한 국군과 유엔군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어요? 중앙청의 태극기 개양하기였습니다. 아니, 서울을 되찾으려면 빨리 인공기부터 치워버려야겠네요. 이 작전은 아주 비밀스럽게 전개됐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군이었던 미군에게까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미군한테까지요? 왜 그런 거죠? 당시에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에 따라서 대한민국 해병대는 시청 을지로, 미 해병대가 중앙청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대로 명령에 따르면 중앙청에는 태극기가 아니라 미국 성조기가 꽂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미군이 중앙청을 맡았으니까. 이때 나선 사람이 당시 소위였던 박정모 대령이었습니다. 중앙청은 미 해병 5연대 방달이었어요. 중앙청은 우리 심장부인데 중앙청에다가 외국군 손에 의해서 태극기를 대항하면 우리 국민들의 수치가 아니겠느냐. 박정모 소위는 대대장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중앙청의 태극기를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가 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대대장의 허락을 받았지만 현장에 있던 아군과 사전 협의 없이 전진하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박정모 소위는 중앙청 방향으로 전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개항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네요. 1950년 9월 27일 새벽 3시. 캄캄한 어둠을 틈타서 박정모 소위는 허리춤에 대형 태극기를 감고는 소대원들과 함께 비밀 작전에 나섰습니다. 세종로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중앙청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북한군들이 광화문에서 중앙청까지 저지선을 쳐놓고는 마지막 저항을 한 거죠. 박정모 소위와 소대원들은 적군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면서 과감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을 피하면서 가까스로 중앙청 내부로 들어갔고 드디어 중앙청 옥상으로 올라가는 입구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왜요? 이제 올라가서 인공기 끌어내리고 태극기 개항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중앙청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제 사다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폭격을 맞은 거였죠.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박정모 소위의 눈에 보인 건 소대원들의 허리띠였습니다. 허리띠요? 네, 이 허리띠들을 이어서 밧줄을 만들었어요. 기지를 발휘하셨군요. 네, 이 밧줄을 천장에 매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떨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무사히 인공기가 걸려있던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이제 태극기를 꽂기만 하면 되겠네요. 박정모 소위는 허리춤에 있던 태극기를 풀어서 봉에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엔 창밖으로 손을 뻗어서 태극기를 내걸었습니다. 마침 동이 트고 있었는데요.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지 꼭 89일 만에 다시 중앙청의 태극기가 새벽의 포연 속에 휘날리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태극기를 본 우리 국민들은 좀 선물 받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 같고,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은 태극기처럼 우리 전쟁도 끝내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뭐랄까 기대와 희망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중앙청에서 다시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 국민에게
승리의 메시지와 해병대의 용맹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성, 이상을 상징하는 국기입니다. 우리 해병대가 서울을 수복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항한 것은 우리의 기습으로 잃어버릴 뻔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회복하고 국민과 역사를 지켜내었다는 정의의 상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 전문 일간지인 성조지에서는 중앙청 태극기 개항을 태평양 전쟁 당시 이오지마 전투에서의 성조기 개항에 비견할 대담한 순간이라고 평하였습니다. 1946년에 해관 1기로 입대한 박정모 대령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 소대장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해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죠. 9.28 서울 수복작전에서는 치열한 교전 끝에 인공기를 걷어내고 태극기를 가장 먼저 개항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후에도 6.25 전쟁 동안 한반도 전 전선을 누비며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6.25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신 분이네요. 1951년에는 가리산 지구 전투에서 최종 목표인 975고지를 해병대 최초로 은밀한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해 탈취했고, 도솔산 지구 전투에서는 24개 목표 중에 적의 최후 방어선을 7일 만에 확보해서 누적 해병의 전통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이룬 혁혁한 전공으로 을지 무공훈장을 비롯해 충무 무공훈장과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고, 2023년에는 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선정한 한미참전용사 10대 영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 박정모 대령은 1946년 해관 1기로 입대하여 1950년 1월 소위로 인간하였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제2대대, 제6중대 소대장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하여 경인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서울 수복에 기여하였으며 중앙청 태극기 개항을 지휘하였습니다. 서울 수복 이후 제2대대, 제7중대장으로 화천지구, 도솔산 전투에서 적의 역습을 막아내고 고지를 확보했으며 김일성 모태동 고지 전투에서 화기준 대장으로 고지 점령에 기여하였습니다. 2010년 83세 나이로 영면에 든 박정모 대령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알지 못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방이라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정신적 무장이 이뤄져야 진정한 자주국방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 개항의 순간은 잠시였지만 그날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해병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선배 해병. 고 박정모 대령의 솔선수범 정신은 후배 해병들의 가슴 속에서 그날의 태극기처럼 여전히 휘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의 영웅이자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던 해병대의 전설. 고 박정모 대령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살다 보면은 지금의 제가 있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었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정모 대령님을 비롯한 6.25 전쟁 참전 영웅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좀 의미 깊은 시간이었고요. 박정모 대령님을 비롯한 6.25 전쟁 참전 영웅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역사라는 거는 현재가 있기 때문에 과거도 있고 어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조국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고가 있고
현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9.28 희곡을 안 했으면은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9.28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민족에 있어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